적벽대전에서의 배울 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 연의상의 적벽대전은 마무리가 되었고 정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연의와 정사에서의 적벽대전의 차이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적벽대전을 그 가장 큰 꽃으로 그리고 있는, 하이라이트로 그리고 있는 연의와는 다르게 정사에서는 사뭇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이즈의 차이죠, 사이즈. 연의에서는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인구의 100만이라고 치면은요, 거진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는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사상으로는 한 대략 20만에서 한 25만 사이가 되지 않겠냐. 근데 20만에서 25만도 어마어마한 진짜 인구죠. 총 병사 수가 25만 정도가 됐다는 거는 정말 대전이었던 거죠. 대전. 조조의 병사가 한 20만에서 25만 사이로 추정이 되고 손권, 오나라의 군사가 대략 3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3만에서 4만, 적게는 2만 정도로 차이가 되죠. 대략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나라의 병사와 이제 조조의 병사가 그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 연의상으로는 유비가 그래도 한 3만 정도는 데리고 있었다. 또 유기와 함께 해가지고 또 한 3만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정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2-3천 명 정도 그냥 데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갈량이 다 뻥쳐가지고 우리는 한 2-3만 정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일단 병사 수에서 한 5배 정도가 연의상에서 좀 불려진 거고요. 그리고 정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실제 역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계략, 이 적벽대전의 꽃이라고 하면 현란한 계략, 계책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가장 큰 것들은 방통군사가 뭐 했던, 자, 다 널빤지로 다 넓게 연결을 하세요. 그러면 배멀미가 없어질 거예요. 라는 계책. 정말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책들이 있었는데, 요 계책은 실제로는 방통군사가 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누가 내느냐? 이거는 실제로 조조가 계책을 냈다라고 합니다. 조조도 이제 머리가 비상하니까, 걔도 배멀미, 지도 배멀미가 싫은 거야.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하다가 조조가 스스로, 야, 이거 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더 크게 만들어. 라고 계책을 내게 되었다라고 역사상에서는 되어 있고요. 방통군사는 실제로 정사에서는 아예 적벽대전 내에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방통,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방통? 와룡과 봉추. 와룡과 봉추. 이 사마위 선생이 얘기했던 와룡과 봉추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천하를 얻게 된다 라고 했던 와룡과 봉추. 와룡은 제갈공명이고 봉추는 방통입니다. 방통인데 그 방통이 이제 조조에게 가가지고 요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똥구멍을 긁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방통은 이때 유비 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유표 밑에 있었거든요, 방통이. 근데 유표가 이제 이렇게 조조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손권 밑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역사상으로는 손권 밑에 방통이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방통의 연한계가 아니라 그냥 조조가 계책을 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 또 에피소드인 황계 고륙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륙지책은 조금 이제 요거를 친 게, 실제로 이 역사상에도 있었던 계책 중에 그 유일한 거는 사항계죠. 이 황계의 사항계 뭐냐, 거짓으로 항복을 하겠다라는 계책. 그것만 유일하게 진짜로 있었던 것입니다. 황계가 조조한테 나 항복할게요. 나 항복할 테니까 나 받아줘요. 라고 했던 계책이죠.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 너 그냥 항복하면 좀 그렇지 않냐? 나한테 쳐 맞은 다음에 항복을 하자
너한테 쳐맞은 다음에 내가 항복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황계가 계책을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곤장 100대를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제가 시간탐험대에 산 역사인 사람으로서 너무 구라야. 그 노인네 60을 먹은 그 노인네한테 곤장 100대를 치잖아요. 곤장이라는 형은 제가 말씀드렸죠. 곤장 100대를 쳐라 라고 하는 거는 사형이라는 말이에요. 쟤 죽여라 라는 말. 10대에서 20대 정도를 맞으면은 살이 다 터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장수고 영웅이고 하지만 100대를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 황제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 행복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이 나관중이 요거를 이제 많이 친 거고, 사실은 이 고육책은 없는 거고, 유일하게 정사상에서 역사상에서도 실존했던 게 이 황계와 주유가 같이 고안해낸 이 사한계, 거짓으로 항복을 하겠다라는 계책만이 유일한 팩트였던 거죠. 제갈량이 전부 다 또 여기에서 바람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이 바람, 남동풍을 이제 일으키게 했던 이 바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바람이 거짓이냐? 아닙니다. 역사상에서도 정사에도 나와 있는 게 그날 그 전투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었다라는 게 역사에도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돼? 왜 한겨울에 갑자기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남동풍이 불어? 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남동풍이 붑니다.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기후의 변화, 기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갈량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제갈량은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원래는 서주에서 살았지만 이 조조의 서주 대학 살 때 제갈량이 이쪽 지역, 형주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이사를 오게 돼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기후 변화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돼서 이 바람이 불겠구나 라는 거를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오나라 병사들, 그리고 또 좀 더 머리가 좋고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전쟁을 벌였던 거고, 실제로 그날 강한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갈량이 기도를 해가지고 재단을 쌓고 해가지고 했다, 요거는 구라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살았던 게 아니잖아. 진짜 이 쇼맨십이 강해가지고 제갈량이 재단 쌓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갈량이 기도 안 했겠어? 남동풍이 불어야지. 그러니까 재단 쌓아놓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풀어라 제발 풀어라 아니, 그래서 이것도 기도야. 무조건 이거를 다 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지. 기도 안 했겠어? 근데 진짜 재단을 쌓고 기도를 했는지 속으로 기도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기도했죠. 그리고 내가 맞아, 이날 이렇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불겠네? 요런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먹구름이 잔뜩 꼈어. 그럼 야, 내일 우산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누구한테 얘기했어. 야, 내일 우산 챙겨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비가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야 쟤는 세상을 읽는 사람이네 이래? 아니잖아요. 일기예보 본 다음에 내일은 굉장히 맑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뉴스 보고 저 캐스터 기상캐스터 저 사람 신이야 이래? 아니잖아요. 제갈량도 그런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 주유도 그런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말도 안 되고 무슨 바람 불겠다 무슨 거짓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 연희에서는 이 적벽전의 주를 이룬 게 제갈량이 다 만든 것처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사에서는 주유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대도독으로서 통치하고 다 진두지휘를 했어요. 사실상 제갈량의 역할은 정사상에서는 처음에 손권과 유비가 동맹을 맺게 하게끔 썰 푼 거,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요, 같이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요거를 한 거는 팩트죠. 이것까지만이 거의 제갈량의 역할이었고, 나머지 조조의 그 대군을 물리친 거에 99% 정도는 주유가 주를 이루어서 했다라는 게 정사상의 이야기인 거죠. 정사라는 거는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인데 조조의 진영에서는 거의
적벽대전의 이야기가 짧아요. 거의 한두 줄 정도예요. 우리가 걔네들 싹 다 죽이러 갔는데 풍토병이 심해서 그냥 왔어.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오나라 역사상에서는 굉장히 길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우리가 불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다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역사라는 건요, 승리한 자가 중심, 내가 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얘기도 봐야 되고 이쪽 얘기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뉴스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아이고 이런 건 왜 보도 안 하냐 하는 게 뭐 숨겨지고 이런 것들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집권하는 게 누구냐, 응? 지금 이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좀 주관적인 게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얘기도 보고 이쪽 얘기도 보고 이쪽 얘기도 보고 아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아 사실 이렇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추정을 잘하고 뭐하고 해도 그때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동민 삼국지 적벽대전의 연의의 내용과 또 정사의 내용도 두루두루 다 살펴보았어요.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진짜 이벤트가 있고 머리 싸움이 오갔던 적벽대전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동민 삼국지의 이 꽃은 백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배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적벽대전의 이 기나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엇을 얻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 적벽대전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냐면요, 아, 무리하지 말고 안정적인 삶을 살자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조조의 경우를 따져보면요, 조조의 경우 굉장히 이 관도대전을 잘 성리에 마치고 탄탄하고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거야. 근데 무리한 전쟁, 물론 유비를 잡아 죽이고 유표 땅 형주를 먹고 하는 거 무리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무리했다라는 거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가장 큰 요인 뭐냐? 무리하게 수전에 약한 병사들을 무리하게 싸움에 쳐넣은 거, 그리고 1년 동안이란 정말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무리하게 병사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야 싸워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병도 걸리고 뭐하고 물도 안 맞고 맨날 뭐 설사병 나고 풍토병 걸리고 요런 상황에서도 중지 안 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인 거. 만약에 조조가 거기에서 무리한 전쟁을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지금 형주도 먹었어? 좋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털을 더 잡고, 우리가 수전에 좀 약하잖아. 그러면은 한 5년간 수전도 애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한번 좀 관리하자. 관리해보고, 일단 얘네들도 우리가 지금 이 세력이 훨씬 크니까 우리가 먼저 저기 안 하면 얘네가 못 쳐들어와. 일단 방어 라인 좀 잘 구축하고, 야, 좀 정비하고, 니네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좀 휴가도 갔다 오고 돌아가면서 저기 하고 저기 논도 좀 저기 하고 밭도 좀 갈고 이렇게 좀 합시다. 알았어? 했다라면 이 세상의 적벽대전에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내가 지금 잘 될 때가 옵니다. 전성기들이 항상 찾아와. 잘 될 때 무리해서 이제 그때 세상이 다 내 것 같거든. 다 세상이 내 것 같고 뭐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주식에서 돈을 내가 좀 벌었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눈 떠보니까 200만 원이 됐네? 야, 그럼 내가 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또 잘 될 것 같아. 사업이 지금 내가 번창하고 있어. 좀 키우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좀 가게가 잘 되고 있어. 평수 좀 더 넓히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내가 요즘에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좀 잘해서 이기는 것 같아. 훈련 안 해도 나는 원래 잘해. 야, 계속 가자. 이런 상황들이 누구나 찾아오는데, 이때 적벽대전의 조조를 되돌아보고 조금 더 한 발 멀리서 떨어보고,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조금 더 뭔가를 준비한다면 더 큰 성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들을 배우셨을지, 장동민 삼국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거 배웠어요 하는 것들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또 저 역시도 배움의 자세로서 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벽대전은 마무리가 되고 이 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 뭐가 있어? 전쟁이 끝나면은 뭐가 남죠? 예, 승리자들의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과연 승리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어떤 득을 취했고 또 그것은 어떻게 논아먹을지 궁금하시죠? 자, 다음 화를 기대해 주시죠.